네, 태풍 걱정은 소식 계속 들어온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나라 걱정을 또 해보겠습니다. 정치권엔 바야흐로 NLL 대화록 태풍이 불고 있는데 매일 새로운 얘기가 나오면서 이슈의 블랙홀이 되고 있죠. 네, 또 통진당 당내 부정경선의 무죄 판결. 자, 또 밀양, 송정탑에 끼어든 외부 세력도 지금 논란인데요. 핵심을 말대말 묘수풀이로 알아봅니다. 두 분 나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4.19 주역에서 여야를 넘어서 정치를 편 이영일 전 의원 그리고 청와대 공보수석 환경장관 지내신 최재욱 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NLL 대화록 삭제와 유출, 지금 논란이 계속되자 녹음 파일 공개하자는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말대말 첫 번째 걸 보면요. 자,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 대화록 녹음 파일 공개하자. 자, 전병헌 원내대표, 대화록 장사 그만해라.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해라. 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뭐 초본하고 수정본이 차이가 있네, 없네. 자, 그러면 녹음 파일을 공개하자는 주장까지. 네. 그런데 이 녹음 파일을 솔직히 공개를 하면은요. 해결이 됩니까? 이게 걱정거리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치라는 것이 뭐 만사를 시원하게 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지금 음원을 공개해버리면은 모든 것이 전부 다 밝혀지겠죠. 그러나 뭐 잘 알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입각해서 남북관계를 관리해야 할 우리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까발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또 잘 알다시피 그 김정일과의 대화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거침없이 하는 운동, 또 어떨 때 보면 저자세 운동, 심지어는 우리 국익을 해칠지도 모르는 NLL 관계 발언,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노출되었을 경우 그것이 여당이나 야당에 얼마나 큰 이익이 될지 네. 우리가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 같고, 더욱이 노무현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들에게도 어떤 수치심이 분배되는 그런 상태까지 가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하기 때문에 음원 공개 문제는 좀 신중히 다룰 문제가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외교적 결례다, 뭐 선례가 없었다라고 해서 뭐 이 녹음 파일 공개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솔직히 여기까지 와서 이미 NLL 대화록 수정본은 지난 6월에 다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음성 파일 하나, 수정본과 뭐 초본의 차이가 뭐냐 이런 공방이 지속될 바에는 녹음 파일 공개를 해서 정쟁을 종식시키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오늘이 이 NLL 대화록 파동의 만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작년 10월 8일 이제 정문원 의원이 국회 발언에서 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까지 끌고 있습니다. 이 끌고 있는 이유는 NLL 발언이 사실이냐, 근데 아니다 이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자꾸 긴데 왜 아니라고 그러냐, 아니다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뭐 내 정치 생명까지 내놓겠다 이렇게까지 나오면 버티니까, 네. 그러면 녹음 파일이라도 봐봐야 돼. 왜 해결이 안 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진실을 녹음 파일을 보기 전에 그럼 뭐 저 인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가지고 문제는 끝나고, 한때 그런 그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그런 그 무슨 기도도 있었구나, 뭐 반성하자, 다시 그러지 말자 이러면 벌써 끝났을지도 모른다. 네. 아닙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까 이영일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녹음 파일을 깨서는 안 되는데 그런 사태까지 꼭 오는 거예요. 이것은 서로가 이 정치인들이 성숙해야 되지 않겠나.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끝낼 건 끝내고 이래야 되는데 이 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럼 자료는 분명히 긴데. 그래서 파일을 공개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신가요? 아닌가요? 아니 글쎄 이런 식으로 자꾸 가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죠. 국민도 알 권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럼 이대로 덮자는 겁니까? 그러니 정치인들이 할 일을 하자 이 말이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아무리 그 우리 당 소속의 전직 대통령이 해도 잘못은 인정하고. 근데 끝까지 인정 안 하면 지금 이제 공개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럼 이걸 미제로 가야 됩니까? 영구 미제로 최동욱 사건처럼? 말씀 듣고 보니 뭐 다 벗었는데 뭘 더 가리냐는 얘기 같이 들리는데, 네. 저는 이것도 불만이에요. 뭐 나쁜 것만 나오면 다 장사라고 하는데 이게 네. 반기업 정서라고, 이게 사실은. 그렇죠. 아니, 근데 민주당은 대화록 불법 유출이 문제라면서 뭐 남재준 원장 해임해라, 뭐 거의 국정원 개혁이라는 게 해체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여당은 NLL 대화록 장사한다고 비판을 하면서 야당은 이게 좀
국정원 장사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야당에서 그 NLL 대화록을 누가 유출시켰느냐 그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만은 NLL 문제는 그것이 어떻게 유출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국익에 반하는 내용이 들었느냐 들어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중요한 문제는 NLL 문제는 14 정상회담 직후부터 노무현 정부가 북한 측에 NLL을 양보했다고 하는 소리가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확인하는 발언이 북한 측에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잡아가지고 조갑재 씨 같은 사람은 역정목이라는 단행본을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문원 의원이 선거 이슈로 쟁점하기 전부터 이건 파다히 확산된 문제이기 때문에 유출을 누가 시켰느냐 가지고 따지는 것은 이 문제를 잘못 보는 겁니다. NLL 문제 자체가 NLL 문제에 우리 국익에 반하는 내용을 남북대화 회담록에 포함되어 있느냐 여부 그걸 가리는 게 더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이제는 정치권이 그러한 문제만 계속 논의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NLL 문제와 같은 불행한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여야가 안추려는 데 노력해야지 이거 유출이다, 이거 장사다. 그래서 순전히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국가 안보에 중요한 실존적인 문제를 네. 당리당략으로 매도하는 그런 태도에서는 벗어나야 우리나라가 발전합니다. 지금 오늘 또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전병헌 원내대표 워낙 뭐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자, 오늘 뭐 노태우와 전두환 군사 독재 시대를 거쳐서 막걸리 유신 시대로까지 되돌아갔다. 자, 박 대통령 그 자리에 오르는데 국정원 대선 공작 도움이 있었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자, 최 의원님, 여기서 이 막걸리 유신 시대 이거는 또 뭐고? 자, 민주당은 끝끝내 자, 국정원의 대선 공작 이 끈은 절대 놓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국정원 대선 공작은 이제 댓글 가지고 자꾸 그렇게 키워나가자는 거 아닙니까? 댓글은 사실 이 법원의 판정도 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대선 불복 운동이 계속 국정원을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정원을 자꾸 이제 이번 자료 대화 누출 사건 가지고 국정원을 또 물고 늘어지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민주당이 그렇게 일으킨 거 아닙니까? 박영선 법사위원장입니까? 법사위원장이 그 법사위 질의에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NLL 사건은 국정원과 아주 새누리당이 짜고 네. 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새누리당이 그 무슨 얘기냐 또 나오니까 뭐 그대로 당하기는 억울하니까 그러니까 모두 새누리당이 접수 이거 진봉을 까봐야 되겠다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네. 결국 국정원이 까게 된 거거든요. 자살골이라는 얘기도 있었죠. 그 자살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영일 의원 말씀처럼 본질이 문제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과정을 얘기하는 것은 본질을 덮겠다는 얘기거든요. 본질을 국민들한테 안 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본질이 뭐냐 하면 NLL을 포기하자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포기보다도 더한 발언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가령 김정일이가 포기 4번을 발언합니다. 뭐 발언하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 뭐라 얘기하면 전적으로 생각이 같습니다. 전적으로 그래 가야 됩니다. 위헌이라고 하는 게 얘기했는데 위헌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것은 위헌이라는 얘기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영토는. 이래 돼 있으니까 NLL은 우리가 뭐 압록강 국경선을 깨자는 것도 아니고 NLL 이거는 영토선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남북에 합의도 없었다. 그러면 그것을 휴전선에 그대로 대입합시다. 그러면 휴전선은 남북 간 합의도 없었다. 왜냐면 우리는 휴전회담에 참석 안 했으니까요. 남북 간 협의가 없었다. 그리고 육지의 영토선도 압록강 두만강이다 말이에요. 이거는 영토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휴전선을 더 남쪽으로 끌어내자 하는 것도 위헌이 아닌 발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이런 식으로 확대 해석하면은 네. 뭐 국방을 할 지역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네. 이게 또 자꾸 뭐가 나오는 게 네.
검찰이 왜 대화록 삭제 수사하면서 보니까 네. 2008년에 청와대 회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화록 삭제를 지시하는 동영상이 그렇죠. 나왔다고. 예. 지금 이 내용인데 예. 이 지원에서 삭제가 안 된다고 임상경 기록관리비서관이 얘기를 하니까 그럼 30년 동안 열람할 수 없는 지정 기록물로 분류를 해라. 와, 이게 영상이 나왔대요. 그렇죠. 자, 그러면 뭐 이렇게 영상이 나왔으면 결국은 이 회의 직후에 자, 초본을 삭제하고 수정본은 봉화 이지원으로 가져갔다라는 것인데 자, 노 전 대통령은 그 초본에서 어떤 부분을 그렇게도 삭제를 하고 싶었을까요, 의원님? 보니까 지금 이 초본을 초본이라는 얘기 왜 나옵니까? 네. 이 녹취록에는 초본이라는 게 없습니다. 아까 내가 도표 하나 드린 게 있었는데 네. 지금 좀 어디 안 나오는가 모르겠는데요. 네, 일단 설명을 먼저 해주시면요. 사실은 초본이라면 초본이라 하는 말은 그 어디서 나와야 되냐 하면은 회담을 준비하기 전에 나와야 됩니다. 회담을 준비하기 전에. 그리고 초본이 있고 초안이 있습니다. 네. 초안이 있고 그럼 그걸 약간 고쳐가지고 완성본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 가서 이제 실제로 회담을 합니다. 그럼 그게 실제 회담입니다. 예, 그거죠. 예, 실제로 3단계로. 그다음에 4단계로 이제 녹취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녹취를 하는데 이 처음에 녹취한 것을 원본이라고 그럽니다. 네. 혹자들은. 네. 그게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대화가 있어가지고 그 대화를 그대로 적은 거니까 이게 완성본이고 이게 최종본입니다. 네. 여기 손댄다고 그러면 실제로 회담이 없어지는 겁니까? 여기서 무슨 부분을 삭제했다고 해서 본 회담 그 전에 있었던 녹취하기 전에 있었던 진짜 회담에서 그 말이 없어집니까? 그럼 북한에도 남아있잖아요. 북한 측에는. 북한에도 남아있을 거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회담 시작하기 전에 뭐 준비물에서 초안을 고칠 수 있어요. 삭제할 수 있어요. 네. 그건 녹취하고 나서는 녹취 초안을 그거는 빼도 내가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거를 없애도 된다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서 번호 따서 범죄예요. 범죄. 여기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 국가기록법에 의하면은 네. 기한 단계에서부터 네. 제일 끝날 단계까지 모든 것을 전부 기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뭐 빼라고 되어 있는 건 없어요. 이건 범법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비서실장인 문재인 의원이 자, 이런 발언을 했었죠. 자, NLL 대화록은 있고 포기 발언은 없었다. 대화록은 있었다라는 지금 말씀을 하셨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 국민을 뭐 핫바지로 여기는 것이다. 문재인 의원 발언은 이렇게 지금 말을 했는데요. 이제 핫바지 또 오랜만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이 사실 대화록을 공개하자고 하면서 NLL 공방을 여기까지 이제 끌고 오게 된 면이 사실 있습니다. 뭐 없다더니 있고 또 고치고 지우고 숨긴 거 나오고 하는데 문재인 의원이 초기에 NLL 포기 아니지 않느냐. 국민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다 하고 매듭을 지었으면 지금 훨씬 민주당도 나았을 거란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의원이 두 가지 문제에서 전부 거짓말을 했습니다. 대화록이 자기가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넘겼다는 말도 거짓말이고 지금 어제 발언을 보니까 대화록은 있고 NLL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데 정말 이것은 궤변 중에 궤변입니다. NLL 대화록은 국가기록원에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도 전 국민도 검찰의 발표를 다 믿습니다. 진실로. 그렇기 때문에 있다고 말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NLL이 있다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러나 문재인 의원의 한 발언 가운데 보면 NLL 관계 발언 보면은 NLL과 북한이 말하는 해상 경계선 사이의 공간을 공동수역이라고 말했다면은 그건 NLL 포기나 다름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것은 완전히 북한 측 주장에 노무현 대통령이 동조했다는 게 다 밝혀졌잖아요. 그러면 사실상으로 보면 그 논리가 그냥 당장에 집행된다면은 NLL은 없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게 있어요. NLL이란 것은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이 대화한다고 있고 없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1953년 7.27 휴전협정 이후 8월 20일부터 국제연합에서 벌써 한반도의 평화안전, 해상안전을 위해서 NLL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리실 휴전 정전협정이 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에서 한국의 휴전협정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1953년은 시스파이어 어그리멘트인데 네. 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에서는 아미스티스로 바뀌어요. 그래서 국제사회가 합의했고 그 합의 안에 NL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정일이가 뭐 말을 장난한다고 해서 NL이 있을까 없을까 아니에요. 그러나 앞으로 NL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의 평화구조를 만들 때 노무현 대통령이 헛소리 해놓은 것은 나중에 우리 국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그러한 내용,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국가 의사도 아니고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아무런 가치가 없고 미래를 향해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할 텐데 예. 문재인 의원이 그런 발언을 한 일이 없다고 말했는데 이번 진상이 공개되었다고 말이죠. 예. 그러면 자기가 두 가지 말 전체에 대해서 작년 6월 30일 자기는 정치 생명을 걸었다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고 국민에 대한 거짓말이 입증됐다면은 적어도 문재인 씨는 정치를 포기하고 적어도 의원직을 당에서 사퇴하고 물러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야당에서도 그걸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문제가 일단은 매듭이 지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래 봅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수정본과 원본과 수정본 삭제냐 수정이냐 이걸 가지고도 계속해서 문재인 의원과 비슷한 입장을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있죠. 바로 박지원 의원인데요. 그래요. 연설문 원고가 네. 확정되면 초안은 폐기되는 거 아니냐. 마찬가지로 대화록도 완성본 외에는 예. 뭐 전부 폐기하는 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자, 연설문 초안과 대화록 초본을 비교한다. 자, 최 의원님, 이게 지금 맞는 얘기인가요? 그건 말도 아니죠. 아까 내가 도표에서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연설문 원고야 확정되더라도 고칠 수 있습니다. 연설하기 전에는 그건 얼마든지 고칠 수 있고 폐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설이 끝나고 나서 무슨 연설을 했냐 그걸 녹취할 때는 그거는 고쳐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연설은 끝났는데 남북 대화가 끝이 났는데 그걸 녹취해놓고 그걸 고치면 그거는 뭡니까? 조작입니다. 조작. 그 범죄예요. 범죄. 그것은 대통령의 통치권 행사도 아닙니다. 통치권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대통령 통치권은 위법해서 행사하면 안 됩니다. 가령 대통령의 권한이 굉장히 강하지만은 가령 내가 옛날 내보고 욕한 사람이 길가 하나 지나간다 해서 자기 아들 보고 얘 길 가서 뺨을 때려주라 또는 끌고 오너라 못합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해서 검찰청을 고발해가지고 법적으로 이거 하면 모르지만은 네. 대통령이라도 통치권 행사가 안 됩니다. 조그마한 사람 하나 잡아오는 것도 못합니다. 불법 행위는 못하게 돼 있어요. 법의 범위 내에서 통치권 행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자, 근데 여야 다 같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정쟁을 어떻게 끝낼 것이냐. 자, 황우여 대표, 자, NLL 사수 공동선언을 하자. 자,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또 연이어서 이걸 맞받아서 자, NLL 사수하는 걸로 결의로 끝내자. 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이게 결국은 뭐 이쯤에서 좀 그만하면 어떻겠냐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긴 한데 자, 이렇게 사수 공동선언을 한다고 과연 공방이 멈추겠어요? 왜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발표 나오면 또 뭐 논란이 많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나 우리가 NLL 문제는 두 가지 문제가 포함되어 하나는 NLL 문제가 갖고 있는 정치적 의미가 있고 하나는 국가 기밀 보안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측면에서는 앞서도 제가 말했지만은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한 모든 NLL 관계 발언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의사도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의 의사도 아니다 하는 것을 여야가 공동으로 NLL 문제, 네. NLL은 우리가 사수한다. 이 말은 이미 김한길 대표도 말했고 네. 지금 여야가 다 말하기 때문에 나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NLL 사수를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삭제 책임하고 네. 그다음에 불법 유출 이 아니, 공방은요? 그다음에 예. 두 번째는 국가 기밀 보안 문제인데 국가 기밀 문제는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말에 맞설 수 있어요? 나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우리 행정법상으로 보면은 상급자가 불법 명령을 헌법할 때는 네. 그 명령한 사람도 책임지지만 명령을 따른 사람도 책임집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나라 공무원이 대통령의 명령에 맞선다는 걸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끔 생각을 합니다만은 나는 요새 근래에 나오는 사초라는 말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근대적인 표현이고 네. 그게 잘못하면 사화로도 연결이 돼요. 아. 그래서 일단 저 검찰이 이거 진상은 제대로 구면을 하되 책임은 일단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이 고인이 되신 분이 져야 하고 네. 두 번째 책임은 남북한을 왔다 갔다 하면서 NLL을 미끼로 던지도록 만들었던 네. 거기에 앞장섰던 당사자 네. 그 비밀 보안 책임자 네. 이 세 사람 정도는 구체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나머지 실무진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관용을 베풀었으면 합니다. 아. 왜냐하면 실무진들까지 몽땅 30여 명을 전부 쳐버리면은 네. 이게 계산연의 사화가 돼서 계산 사화로 비춰질 우려가 있으니 그렇게까지 파급시키지 말고 네. 이건 고인이 책임지고 간 부분 네. 또 그 밑에서 가장 직접 참모에 관했던 사람에게는 응분의 책임을 주는 건데 실무진까지 이걸 확장시킬 필요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죠. 그럼 그래서 문재인 의원도 검찰이 좀 조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시는 저는 건가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잖아요. 이재정 씨 같은 분은 NLL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 이재정 씨의 그런 얘기.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뭐 북한의 김양건이 만나가지고 NLL을 미끼로 우리 정상회담 하자고 그렇게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관해서는 의법 조치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박지원 의원이 하신 말씀 뭐 네. 사수 결의로 끝내자 우국 충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지금 워낙 불리하니까 좀 피해보자 탈출구 찾자는 해석도 있긴 있어요. 이것은 수습 빨리 아무 일 없이 끝내자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나라를 시끄럽게 해놔놓고 일종의 그 매국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그걸 반성하는 의미에서 무언가가 있고 나서 수습을 해야죠. 지금 NLL 사수 결의하자. 이것이야말로 문제를 호도하자는 겁니다. 지금 NLL 사수 결의가 해서 지금 NLL이 위기에 처했습니까? NLL 사수 결의를 안 하면은 NLL이 안 지켜집니까? 그렇게 이 문제를 덮을 일은 아닙니다. 차라리 결의할 일이 있으면은 이제 이석기 의원 제명이나 결의하고 통진당을 해체하는, 해산하는 그런 여야가 합의하든지 해야지 아무것도 뭐 실제적인 이유가 없는 것을 뭐 사수 결의를 해놓고 문제를 덮어버리자. 이것은 아주 무책임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벌할 사람처럼 하고 정계 은퇴할 사람 은퇴하고 문재인 의원의 거짓말은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정계 은퇴만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어떤 처벌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정치 은퇴만 가지고 자기 거짓말 지금 명백한 NLL 이거 없애겠다는 발언을 했는데 네. 그것을 아니다 오히려 이런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회담에서 NLL을 더 강하게 지키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리 정치 득표도 좋지만은 이런 식의 거짓말을 해서 국민들, 5천만 국민을 다 속인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돼서는 이런 사람을 용서해서는 또 이런 사람이 계속 정치에, 정계에 건재하는 이런 풍토가 돼서는 한국, 정치 발전은 택도 없습니다. 이번을 아주 네. 정치에 아주 반성하는 중대한 계기로 삼아야지 허지부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자, 아까 전에 민주당 지도부에서 문재인 의원에게 책임을 좀 물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김한길 대표가 뭐 친노 세력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라는 보도는 나오지 않고 그런 얘기도 흘러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친노 세력에 대해서 좀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건 저는 민주당과 민주통합당은 다소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고 김한길 대표가 친노 세력과 통거를 하면서 가능하면 그걸 안고 가려는 입장인 줄 알았는데 근래에 보면은 민주당과 민주통합당 간에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네. 많이 느낍니다. 특히 장외투쟁, 노숙투쟁을 하는 이후부터 점점 갈수록 그 모양이 점점 변하더니 지금은 문재인 의원에게 당당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수순에 와서도 그 문제도 소극적으로 가능한 한 뭐 유출 책임을 묻자 남재준 그 원장 물러가라 그런 식으로 호도해 가면서 네. 이 본질을 비껴가려고 해요. 이것은 그래서 따라서 민주당과 민주통합당은 다르다고 하는 우리 국민들의 기대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그 전망 이것과 굉장히 어긋나는 동향을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정치의 판으로 본격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있었는데 한번 볼까요? 예. 박근혜 정부 8개월은 임경굴정이다. 논 갈 때가 돼서 낼 물이 없으니 그때야 울물을 판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정권 잡아놓고 뭐 허둥지둥 서두른다. 결국 이게 불통, 거짓말 이렇게 몰아서 성과가 조금 있었어요. 지지율 꺾어지니까. 근데 여기다 이제 준비가 없는 무능함. 요걸 더해서 공격을 합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야당이야 뭐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은 항상 그 여당에 대해서 저렇게 욕을 하죠. 욕을 하면서 이제 자기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이 지지율이 좀 내려가니까 성과를 좀 거두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요. 우리가 정치 경험을 쭉 해본 바에 의하면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보고 불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와대만 불통인 게 아니라 사실 가장 불통이 지금 야당입니다. 네. 지금 야당한테 누가 충고 하나 해도 지금 충고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까? 무조건 마요입니다. 무조건 억지를 부리고 또 뭐 법원이 판결이 어떻게 나면 또 무슨 야단을 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청와대만 불통을 나르지 말고 야당도 그 불통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사같이 여당도 불통이 되지 말고 서로가 얘기도 잘하고 왔다 갔다 얘기를 잘해야지 계속 대통령만 몰아붙인다고 해서 자기들이 인기가 올라갑니까? 지금 야당도 인기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대통령 지지율 네. 떨어졌다고 야당이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도 이제 지방선거도 곧 다가오고 해서 이제는 통하는 야당이 되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중에 또는 정치 평론가 중에 야당한테 무슨 주문해가지고 한 번이라도 통해본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안 통했습니다. 불통 야당입니다. 자, 근데 뭐 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세상에 또 많은가 봐요. 그렇죠. 통합진보당 당내 견성 부정에 대해서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네, 한번 판결문 네. 볼까요? 네. 자, 헌법법률에는 선거 4대 원칙이 있지만 정당 당내 경선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라는 지금 내용인데 자, 당내 경선에서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리투표에도 아무 문제 없다. 지금 판결문 내용 보면 그런 건데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건가요? 맞는 말인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그 최근에 그 우리나라 재판의 결과를 보면은 국민들의 상식과 충돌하는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과거에는 국민들의 상식이나 전망과 일치되는 재판의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은 정말 뚱따지 같습니다. 이번의 경우를 보면은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정당법의 기본 정신에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우리 헌법은 정당이 민주적으로 운영할 때 국가가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예산을 보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따라서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도 민주적인 방법으로 운영돼야 합니다. 보통, 직접, 비밀, 평등의 선거로 운영돼야 하고 그것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당 내부 규정에 없다 하더라도 그걸 따르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해서 대리 투표를 그냥 무죄로 판정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중앙지법이 이석기 같은 내란 음모범을 양산할 수 있는 그래서 좀 국회로 침투시키는 공작에 통진당의 대리투표가 이용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네. 우리 법원이 했다면은 이건 굉장히 우려스러운 사태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또 1심 판결인데 다른 지법들하고는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아주 쉽게 생각하면 규정에 없으니 선거를 그럼 막 해도 되느냐.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게 안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면 그쪽 어디입니까? 저쪽 통합진보당 그 경선 규칙에는 대리 투표를 해도 좋다 이런 규정이 있는가요? 없겠죠. 그런 게 있으면 또 그게 비민주적이지만은 그런데 지금 이 법원 판결에 이건 지금 다른 데서는 대리 투표가 부정이라고 한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만 이상하게 나왔는데 판결이 간혹 그리 이상하게 나오는 데는 우리가 유심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번에도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1973년 그 4월
대남 간첩 지도부인 그 북한의 소위 3호 청사에서 가진 대남 공작 지도원과의 비밀 담화에서 김일성이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머리 좋은 그 남쪽에 남한에 네. 머리 좋은 그 지하당원은 데모하게 하지 마라.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 고시 공부에만 전념해서 그 판검사가 되도록 그래 해라 이런 네. 게 있거든요. 물론 이 판사가 예. 그렇게 양성된 판사라는 뭐 뜻은 아니고. 그런 뜻은 아니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법조계에 침투해 있을 수도 있다. 네. 이런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구체적으로 이 한 사람을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명예 해석이 되겠지만은 이런 저 몇십 년 전에 이 교시 네. 또 이 우리 좌파들은 김일성 교시라면은 또 꼭 지키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우리가 그 반성이가 아니라 자각의 계기로 삼자는 얘기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지금 통진당의 반응을 한번 보시면요. 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자, 부정비리 정당으로 낙인 찍으려고 했던 수구 집권 세력의 시도가 허위였음이 밝혀졌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방금 저희 황금펀치 밑에 속보 자막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국정원이 자, 김정은 총공격 명령 대기를 지시를 했다. 또 3년 내 무력 통일을 달성하겠다고 지시를 했다라는 지금 속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석기 의원 지금 법정 공판이 다음 주 월요일이면 시작이 되는데 이석기 의원도 지난 5월 자 북한이 본격적인 대남 공작을 대남 침투를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내란 음모를 했던 혐의로 지금 법정에 서게 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 있을 법정 공판에서 통진당 날조다 마녀 사냥이다 법정 투쟁이 지금 이번 판결로 더 힘을 얻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좌익들한테는 공판이라는 재판이 없습니다. 그것은 법정 투쟁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은 칠로당의 핵심 당원들이 아마 법원 방청석을 선점해 가지고 각종 야유를 퍼붓고 비방을 하고 재판 질서 자체를 혼란시키고 심지어는 법관들까지 위협을 주는 그런 혼란이 예상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러한 좌익 사범들에 대한 재판을 할 때는 네. 미리 철저하게 경호하고 대비하고 그렇게 해서 그 재판이 엄정하고 진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를 확보하는데 검찰과 법원이 또 경찰이 적극 협력해서 대비해야 합니다. 그런 좀 그걸 소홀히 했다면은 지금까지 여러 번 되풀이됐던 좌익들의 난동 재판이 계속될 거예요. 예.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국정원이 지금 김정은이 총 공격 명령 대기를 지시했다라는 지금 내용을 지금 속보 자막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김정은 이산가족 상봉도 틀어버리더니 갑자기 돌변을 했어요. 그 전에 대화 공세를 펼치더니 왜 이렇게 지금 공격적으로 나오는 걸로 보시나요? 북한은 항상 화전 공세를 번갈아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북한의 대남 입장은 대한민국 내부 태세에 따라서 항상 달라지죠. 네. 그러니까 그간에는 국제사회에서 남북대 완민이 가중되고 북한이 지금 국제적으로 고립화가 심화될 때는 대화 국면을 전개하다가 일단 개성공단을 정상화시켜 난 후에 이제 국제적인 체면 시기가 끝났기 때문에 예. 다시금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산가족 문제부터 완전히 이걸 거부하면서 남북 간의 갈등 국면을 확대시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번 재판하고 때를 맞춰서 마치 남한 내에 소위 이른바 남조선 내부 혁명 역량에 고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하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응원가를 틀고 있군요. 자, 그러면 그렇죠. 지금 김정은이 총 공격 명령 대기 지시를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종북 세력들이 좀 본격적으로 지하당 활동을 좀 더 활발하게 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왔죠.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 노출되어 가지고 이석기 팀들이 체포됐는데 이석기 팀은 종북 세력들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상당히 중요한 지도부이기 때문에 이번 이석기 문제 처리를 우리가 엄정하게 우리 법원이 해야 할 거죠. 그러나 지난번 이번에 그 통진당 사건처럼 네. 무죄 판결하는 그런 엉터리 재판이 나와서는 이 나라의 장래를 망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진당이 또 지금 바쁩니다. 밀양 네. 송전탑 시위 현장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자, 경찰 기동대 김대원 경감이 지금 SNS에서 했던 말을 보면
자, 혈압이 이렇게 치솟는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외부 인사가 못 가게 만류를 했다. 야, 이런 내용이 지금 나왔어요. 예, 이게 어제 국회에서 이 보상관련법이 마침 발의가 됐는데 외부 세력은 여전합니다. 근데 이게 각종 개발 사업에 다 늘 나오는 장면인데 통진당은 이번에 유난히 나서서 그렇죠. 뭐 이렇게 뭐 목 거는 것도 두고 뭐 무덤도 파고 왜 나서서 이런 걸 왜 할까요? 우리가 이석기 사건 그 체포해 갈 때 그 결사적으로 달려들던 그러한 부류가 또 이석기 이런 그룹만 처벌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느낍니다만은 저런 사건에도 계속 통진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통진당과 같은 통진당 그룹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도 가고 심지어 뭐 제주도 강정마을도 가고 네. 무슨 사건이 생기면 다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진당이라는 것은 왜 우리가 해산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이 강령이나 뭐 이런 데 쭉 보면은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은 그게 건설공사든 뭐든 전부 방해하러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진당이야말로 이것은 대한민국의 그 민주적 질서에 위반되는 거다 해서 해산을 시켜야 하고 네. 뭐 그런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저런 사태에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 근데 저 무덤에서 왜 목 매다는 밧줄 같은 거 나왔잖아요. 저 의원님 그 누구 목을 지금 매달겠다는 거예요, 저거? 글쎄 지금 제가 볼 때는 쉽게 말해서 역대 대한민국 정부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을 좀 허술하게 대전 같아요. 네.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요, 공권력에 대한 대전 상상도 못 합니다. 가장 법치가 완전히 보장된 나라일수록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 끝없이 도전을 받으면서도 우리 정부가 그럭저럭 넘어갑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경찰행정이고 이게 우리나라의 법치행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나는 몰랐어요.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 국력배양의 대통령이라면은 나는 박근혜 대통령은 네. 법치를 확립하는 대통령이 되었으면은 그런 바람과 기대가 있습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 이것저것 따지기보다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 국민들의 태도가 정립되어야 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네. 혹시 통진당 그 밧줄에 국가 안보를 목매달려고 했던 건 아닌지 의심스러운데요. 아이고. 정말 점점 조여드는 종북 세력들의 포위망 뚫는 길은요. 정말 정치권 정쟁 멈추고 똘똘 뭉치는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